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대마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미국의 M7 있죠? 각 증시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 얘네들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쉽게 안 떨어집니다. 자, 유럽 정상들 트럼프, 푸틴 만남 전에 미국과 접촉 시도. 자, 일단은 15일 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트럼프 당선되면은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죠. 저는 종전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요. 여전히 15일 날 만나가지고 종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종전 가능성은 높다. 대신 이제 푸틴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입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서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푸틴이 또 욕심을 내니까 그래서 조금 지금 지연이 된 건데 종전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 어쩔 수 없이 매우 매우 높다. 그리고 중동 전쟁은 계속해서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러우 전쟁이 지속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것과 중동 전쟁이 지속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것과는 달라요. 러우 전쟁이 지속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것보다 잃는 게 비슷비슷할 수 있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근데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 물론 네타냐후 자기의 이제 정치 생명선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장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은 종전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일 날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올해 하반기 상승 호재 뉴스 중에 한 가지가 러우 전쟁 종전. 종전되면은 우리 시장이 좋겠죠. 자, 종전되면 왜 좋을까요, 여러분들? 유가 더 떨어져요. 물가 하락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겠죠. 요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올라간 물가도 심리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 종전이 중요한 거예요. 자, 9월달 금리 인하 분수령, 미국 소비자 물가 주목. 맞아요, 분수령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CME 패드워치 가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확률을 90% 가까이 지금 보고 있죠. 이 90%가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50%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90%가 95%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12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애플이 주도한 기술주 강세, 나스닥 최고치 경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 애널리스트 분들 PER이 높고 미국 그 시가총액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하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 작년에 생각나세요?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주식이 연일 최고점을 계속 갱신을 했죠. 작년 하반기,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좋았어요. 2분기 때 살짝 꺾였고 3분기 때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터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 좋았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다. 그것도 맞지만 대마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자, 우리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가가지고 내 친구 젠슨랑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에요?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 좋다. 엔비디아 사랑. 젠슨랑 내 친구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동 가서 반도체 수급해줄게. 중동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나스닥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미국 증시에 지금 들어오는 자금 유입도 그렇고 ETF 쏠리는 자금들도 그렇고 거의 한 40% 가까이가 M7 기업들로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미국의 M7 있죠? 대마주들 각 증시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 얘네들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쉽게 안 떨어집니다. 나스닥이 됐던 S&P 500이 됐던 대신 여러분들이 모든 미국 주식을 산다 그래서 상승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도 섹터별로 따졌을 때 파이가 크고 대마주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애플도 최근에 1,000억 달러 공장 짓겠다고 발표했죠. 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각 증시의 대마주들이 상승을 주도할 거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쉽게 떨어지기는 힘들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미국 금리 인하 재시작된다면 경제는 금리 인하가 우리 미국 경제에 좋기만 할까요? 지켜보셔야겠죠. 자, 미국 러시아 회담 기대 속에 WTI 약세, 원유 가격 빠집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쭉 빠진다는 거. 자, 연준 부의장 봄원 또 푸시하죠. 연내 금리 3번 내려야 된대. 아주 트럼프 그냥 충신이죠. 그래서 아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에 하나 내일 물가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줄겠죠. 엔비디아, AMD 중국 칩 판매 수익 15% 미국에 지급 합의. 자, 여러분들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젠슨랑 CEO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중국에 칩 판매, 반도체 수출할 수 있게끔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에 수출한 그 판매 대금의 15%를 미국 정부의 백악관에다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진정한 사업가다. 이렇게 지금 시장 보시는 분들이 있죠. 하반기 큰 숏 올 거라고. 크게 조정 나올 거라고. 그분들 대다수의 뷰가 뭔지 아세요? 미국 재무부가 하반기에 2조 달러만큼의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국채 많이 발행하니까 국채금리 튀고, 그리고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국채를 사주기 때문에 요 돈이 TJ 통장으로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 얘기 하거든요. 그 분석이 맞을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정 예상하고 익절하신 분들 7월 말에 어떻게 됐어요? 이더리움 막 3,300불, 3,400불 가니까 다시 팔았다가 사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아서 헤이즈죠. 음? 경제 관련해가지고 지식 조금 안다고 이제 그 시장에 좀 대입해가지고 한번 해보려다가, 물론 그분은 돈이 많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마 한 수십억 날렸을걸요? 그냥 들고만 있어도 수익 날 건데. 여러분들 봅시다.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의 폭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분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조 달러 국채 발행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위험성이 바이든 정부 때랑 트럼프 정부 때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바이든 정부 때 정부에서 찍어내는 유동성을 갖고 시장을 핸들링하는 정부와 트럼프 시장을 지락펴락하면서 시장의 돈을 움직이는 트럼프 정부 때랑은 아예 달라요. 유동성이 들어오고 나가고 단순히 숫자놀이 계산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때는 다르다. 여러분들 봅시다. 엔비디아한테 15%씩 받는 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영래포 창구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바이든 정부 때는 영래포 창구 잔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2조 달러 발행하면 죽는다. 요 얘기하죠? 왜 영래포 창구 얘기만 해? 그럼 바이든 정부 때 시중에 풀려있던 유동성이랑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이랑 누가 더 많을까? 영래포 잔고에 있는 돈만 단기채를 사줄 수 있을까? 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생각을 안 해? 규제 완화로 인해서 IPO 미친듯이 올라가죠? IPO 상장부터 M&A 합병부터 다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돈들은 왜 계산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경제학자 출신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뷰를. 왜? 우리가 교과서대로 그냥 달러 강세면 주식 코인 빠진다. 달러 강세면 원유 가격 빠진다. 그냥 그 교과서대로 그냥 1부터 Z까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이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빠르면 늦어도 한 내년 상반기 되면 이제 코인이슈 저놈이 왜 저런 얘기를 했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베스트드 미국 재무장관 무역협상 10월 말 대부분 마무리. 뭐 이미 마무리 지었죠. GDP 거의 뭐 50% 이상이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중국만 남았지 사실. 중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말이랑 11월 초에 에이펙 있죠. 그때 아마 중국이랑 이렇다 저렇다 좀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에이펙이 아마 10월 말부터 11월 초입니다. 요때 중국이랑 협상 터져서 뭐를 준비한다? 내년 11월 달 중간선거 전에 이제 표심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켜보면 된다. 그래서 10월 말 요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 관련해서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요것도 취향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주말 급등에 CME 갭 편성. 하락 조정 가능성 주의. CME 갭을 항상 채우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요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요것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CME 갭을 채우러 가는 게 내일 갈지, 다음 주에 갈지, 6개월 뒤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건 제일 1순위는 거시경제. 내일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기관들이 알고리즘 펀드며 아니면 매크로 매매며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일 CPI가 가장 중요하다. 자, 비트코인 사기 외치던 JP모건 이제 디파이에 최전선 나섰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2년도 23년도에 JP모건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비트코인? 제이미 다미먼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해변가에 널브러진 자갈보다도 못하다고. 근데 그런 JP모건이 지금 뭐예요? 디파이 최전선에 나섰다.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디파이 사업 하겠다는 거죠. 제가 21년도, 22년도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JP모건, 그리고 또 미국의 막 헤지펀드 기관들, 얘네들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된다? 연준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된다? 쫄딱 망한다 얘기 드렸었죠. 끝나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한국의 중앙은행 총재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창 드래곤 형님이 나와서 비트코인 너무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동네에 소고기집이 있고 돼지고기집이 있어. 소고기 전문점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돼지고기 좋습니다, 돼지고기 드셔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응? 전통 금융권이랑 암호화폐 시장은 엄연히 다른 밥그릇인데, 내 밥그릇을 뺏을 수 있는 신규 밥그릇인데 얘기 못하죠. JP모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JP모건 이런 얘기 듣지 말자, 무조건 남아야 된다.
요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하시고 막 무서워서 막 던진다? 그러면 쫄딱 망한다. 그때 아마 말씀드렸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대였을 거예요. 지금 1억 6천만 원이 넘죠? 몇 배야. 그래서 이런 애들 얘기 들으면 끝난다는 거. 자, 이더리움 큰손 쓰나미. ETF 재무사 보유량 900만 이더리움 6박. 미친 듯이 담고 있죠, 이더리움. 제가 이더리움 가격 상승, 뭐 때문에 상승될 거다? 월가 기관들이 들어와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할 거다. 기억나시는 분들 1번 한번 올려볼게요. 불과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매번 채팅창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코인유신이 이더리움은 왜 안 가나요? 이더리움 언제 가요? 이더리움 상승 언제 갈까요? 매번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가격은 월가 기관들이 들어오면 갑니다. 기관들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진짜 그냥 입버릇처럼 유행어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월가 기관들이 실제로 이더리움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더리움 가격이 4,300불 찍는 걸 보셨을 거예요. 21년도 4,780불이었거든요. 아, 4,870불인가? 뭐 의미 없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더리움 괜찮으니까 도지코인 물어봐요. 이제는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언제 가나 물어봐. 기다리세요. 갑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자, 미국 은행들 트럼프 지지에도 암호화폐 계좌 폐쇄 지속.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밥그릇을 뺏길 바에는 안 하겠다. 근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금융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도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자, 팔지 말 걸 CPI 앞두고 달러 약세, M2 증가, 비트 이더 랠리 가속. 자, 아서 헤이즈. 제가 이분 얘기 꺼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누굴 막 사람 보내는 거 아니야? 아서 헤이즈가? 물론 알지도 못하겠지만. 자, 괜히 어줍지 않게 알고 있다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샀다 팔았다 하면 요꼴 나는 겁니다. 팔지 말 걸. 지금은 오히려 어줍지 않게 팔면 여러분들 자, 봅시다. 내가 이더리움을 500만 원에 팔았어. 8월달, 9월달 하도 막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유튜버 분들, 아서 헤이즈부터 시작해서 다 빠진대. 그래서 5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580까지 가죠. 자, 만에 하나 CPI 때문에 내일 조정이 나왔어. 요거 520까지 빠져요. 그럼 여러분을 봅시다. 내가 500만 원에 안 팔고 갖고 있는 게 매수 단가가 낮을까? 아니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매수 단가가 낮을까? 그냥 지금 장에서는 여러분들 조정 나오는 거 의미 없어요. 빠지는 게 빠지겠지. 근데 오히려 올라가서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게 낫다. 그냥 여러분들 밥 먹고 그냥 숨 마시고 그냥 갖고 계세요. 그냥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제발. 평균 매수 단가만 높이는 꼴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라는 거. 자, 정체불명의 기간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매수 누굴까요? 발등에 불 떨어졌죠? 누가 그렇게 10억 달러씩 살까? 여러분들 10억 달러를 살 수 있는 재력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이런 개인들 고래들이 아니에요. 개인들 고래들이 아니라고. 해치펀드 아니면 기관들 요런 애들. 익명으로 어차피 블록체인의 매력이 뭐예요? 익명이잖아요. 익명으로 사는 거죠. 돈 된다는 건 이미 돈 내서 맡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비트코인 최고 6박에 시총 4조 달러 돌파. 고래 매수 이더리움 21년도 말 이후에 최고치 미친 듯이 남죠. 롱이 웃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급등에 하루 3.8억 달러 청산. 아서 헤이즈 110억 원 규모의 알트코인 추가를 매수했대. 다시는 팔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발. 보여주고 계시죠, 아서 헤이즈 형님이.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8일 날 다시 들어오죠. 제가 7월 말, 8월 초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말 월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플러스 여름 휴가 전에 포지션 차익 실현해놓고 물량 줄이는 거. 그것 때문에 유출이 나왔고 이제 8월 초 지나고 나서 이제 들어오니까 유입이 다시 들어오죠. 2억 7천만 불, 4억 불. 자,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말 월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죠.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들어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 이더리움이. 어떻게 된 게 이래? 더 많이 들어와. 자, 일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2일 날 내일 가장 중요한 지표. 8월달 변곡점 2개 있습니다. 8월 12일 미국 CPI, 그리고 8월 21일부터 23일 잭소놀 미팅,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내일 발표되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요합니다. 14일 날. 요거 보실 때 요게 잘 나오고 요 품목들을 좀 상세하게 봐야 29일 날 발표되는 근원개인 소비 지출 이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진짜 중요해요. 뭐가 발표가 되냐면은 자, 이번 주 중요한 지표.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12일 날 발표되죠. 14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돼요. 그리고 15일 날 미국의 수입 물가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이번 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일 날 미국 수입 물가, 그리고 12일 날 CPI, 14일 날 PPI. 왜 중요할까요? 15일 수입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물가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 14, 15 메모해놓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관세를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 그렇죠. 그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12, 14, 15 메모해놓고 이번 주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5일날 소매 판매 좋게 나올 겁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잭스홀 미팅 중요하죠? 9월달 FOMC 프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물가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나 언급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장 뷰도 바뀔 수 있겠죠. 자, 국내 총생산 GDP 좋을 겁니다. 좋을 거고 29일날 근원개인 소비지출 PCE 발표되네요. 자, 근원개인 소비지출 PCE 지표 저는 PPI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PPI 한번 먼저 보자. 그래야 좀 더 정확한 지표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14일날 PPI 연준 금리 결정 18일날 얼마나 내릴지 혹은 동결할지 보겠죠. 일본 금리 결정 지금 당장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